깊은 침묵 속에서 문득 떠오르는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존재하는가? 이 순간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목소리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꿈속의 환상에 불과한 것일까요?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이, 만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실제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혹시 나는 지금 깊은 잠에 빠져 꿈을 꾸고 있거나 누군가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집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는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의문에서 출발했습니다. 그가 이 위대한 발견을 한 것은 1619년 11월 10일, 그의 나이 23살 때였습니다. 그날 데카르트는 독일 바바리아 지역의 군인으로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 날씨를 피해 작은 방 안에서 난로로 몸을 따뜻하게 하며 하루 종일 명상에 잠겼습니다. 밖은 차갑고 거친 세상이었지만 난로가 있는 그 작은 방 안에서 데카르트는 온전히 자신의 사유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난로 앞에서 그는 모든 것을 의심해 보았습니다. 자신이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느끼는 것도 모두 의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수학의 가장 간단한 법칙조차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없는 의심의 여정에서 데카르트는 인류 역사상 가장 확실한 진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명제였습니다. 라틴어로는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불리는 이 발견은 그날 밤 세계의 꿈을 통해 더욱 확고해졌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마디가 품고 있는 깊은 의미와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지혜를 전해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귀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이는 세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는 나 자신조차 때로는 낯설게 느껴집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같은 사람일까?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혹시 착각은 아닐까? 데카르트는 이런 의심을 끝까지 밀고 나갔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진리를 찾기 위해 세계 각지를 여행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문화들을 경험하면서 그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확실하다고 믿는 것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때로는 서로 모순되는지를 보았던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진리라고 여기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거짓으로 여겨졌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백한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는 의심스러운 추측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데카르트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과연 확실한 것이란 존재하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의 대담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의심해보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썩은 사과가 섞인 바구니에서 좋은 사과만을 골라내듯 거짓된 믿음들이 섞인 지식에서 확실한 진리만을 찾아내고자 했습니다. 먼저 감각을 통해 얻는 모든 지식을 의심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합니다. 멀리서 보면 둥근 탑이 가까이 가면 네모로 보이기도 하고 물속에 들어간 막대기는 구부러져 보입니다. 꿈속에서는 현실과 구분하기 어려운 생생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감각으로 얻는 지식은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닐까요? 다음으로는 수학과 논리까지도 의심해 보았습니다. 2 더하기 3이 5라는 것도 정사각형에는 4개의 변이 있다는 것도 정말 확실한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혹시 악한 정령이 우리를 속여서 잘못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의심하고 또 의심하던 데카르트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의심할 수는 있지만 한 가지만은 의심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지금 의심하고 있는 바로 그 자신의 존재였습니다. 의심한다는 것도 일종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려면 생각하는 주체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의심할 수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이 내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촛불 하나가 켜지는 순간과 같았습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이라도 작은 불빛 하나면 그 존재를 확실히 알 수 있듯이 생각이라는 작은 불빛이 존재라는 거대한 진리를 비춘 것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것이 데카르트가 발견한 첫 번째 확실한 진리였습니다. 이 진리는 의심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확실해집니다. 왜냐하면 의심하는 행위 자체가 생각하는 존재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데카르트가 말하는 생각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생각이라는 말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데카르트에게 생각이란 단순히 머릿속으로 무언가를 떠올리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는 생각을 넓은 의미로 정의했습니다. 의심하고, 이해하고, 긍정하고, 부정하고, 의지하고, 거부하고, 상상하고, 감각하는 모든 정신적 활동이 생각에 포함됩니다. 즉,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식적 활동이 바로 생각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이해하는 것도 생각입니다. 정말 그럴까 하고 의심하는 것도 생각입니다. 좋은 이야기네 하고 긍정하거나 별로인데 하고 부정하는 것도 모두 생각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떠올리는 것, 어제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는 것, 내일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는 것,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며 감동하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워하는 것 모두가 생각의 다양한 모습들입니다. 때로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계별로 분석하고 추론하는 과정, 수학 문제를 풀거나 계획을 세우는 과정들이 그런 이성적 사고의 예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반응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에 속합니다. 슬픔, 기쁨, 분노, 사랑, 두려움 같은 감정들도 우리 의식 속에서 경험되는 것이므로 넓은 의미의 생각입니다. 예술 작품을 보며 아름다움을 느끼는 미적 경험, 도덕적 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양심의 소리를 듣는 윤리적 직관도 모두 생각의 영역에 포함됩니다. 심지어 꿈을 꾸는 것도 생각입니다. 꿈속에서 우리는 온갖 상상의 세계를 경험합니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들이 꿈에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꿈을 꾸고 있는 것도 우리 정신의 활동이며 따라서 생각의 한 형태입니다. 무의식적인 습관이나 본능적 반응은 어떨까요? 뜨거운 것을 만졌을 때 순간적으로 손을 빼는 반사작용, 배가 고플 때 자동적으로 음식을 찾는 행동들은 의식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생물학적 반응에 가깝습니다. 데카르트는 이런 것들은 생각의 영역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진정한 생각이란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신활동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생각들, 논리적인 것이든 감정적인 것이든 명확한 것이든 모호한 것이든 옳은 것이든 틀린 것이든 상관없이 모두 우리가 존재한다는 증거라는 점입니다. 심지어 잘못된 생각이나 헛된 망상조차도 생각하는 존재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밤잠을 못 이루게 하는 걱정들, 마음을 무겁게 하는 후회들, 앞날을 어둡게 보이게 하는 불안들 때문에 차라리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여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데카르트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괴로운 생각들마저도 우리 존재의 소중한 증거입니다. 걱정한다는 것은 미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후회한다는 것은 과거의 행동에 대해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불안해한다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예측하고 준비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돌멩이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강물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직 생각하는 존재만이 이런 복잡하고 때로는 괴로운 감정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괴로움조차 우리가 단순한 물질이 아닌 정신적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데카르트가 살았던 17세기는 종교 전쟁과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던 시대였습니다. 그 자신도 30년 전쟁이라는 유럽 전체를 휩쓴 대규모 전쟁의 군인으로 참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이 얼마나 불확실하고 괴로움으로 가득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발견한 것은 바로 이런 불확실함과 괴로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의 확실함이었습니다. 바로 그 불확실함을 느끼고 괴로워하는 자신의 존재였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목격하며 절망할 때도,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잠 못 이룰 때도 그 모든 감정을 느끼고 있는 자신만은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갈등, 경제적 불안,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의 미래에 대한 염려로 우리의 머릿속은 온갖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데카르트의 말을 떠올려 보세요. 괴로워하는 자여,
그대가 괴로워한다는 바로 그 사실이 그대가 확실히 존재한다는 증거이다. 불안해하는 자여, 그대의 불안이 그대 존재의 확실한 표시이다. 걱정하는 자여, 그대의 걱정 자체가 그대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모든 생각, 심지어 부정적이고 괴로운 생각들조차 존재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다는 것, 느낄 수 있다는 것, 의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신비롭고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과거나 미래에 관한 명제가 아닙니다. 바로 현재, 지금 이 순간에 관한 명제입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는 기억 속에만 존재합니다. 어제의 나, 지난주의 나, 어린 시절의 나, 이들은 모두 기억이라는 형태로만 현재의 나와 함께합니다. 그 기억들이 정확한지 왜곡된 것은 아닌지 우리는 완전히 확신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은 변하고 때로는 없었던 일을 있었다고 기억하기도 하고 있었던 일을 없었다고 잊기도 합니다. 미래의 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의 나, 다음 달의 나, 10년 후의 나, 이들은 모두 계획이나 예상 속에만 존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마음이 바뀌고 상황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현재의 나, 바로 지금 이 순간 생각하고 있는 나는 확실합니다.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정말 그럴까 하고 의문을 품거나 맞는 말이네 하고 동의하거나 좀 어렵네 하고 생각하는 그 여러분의 존재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고요한 새벽, 혼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생각에 잠길 때를 떠올려 보세요.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깔려 있고 세상은 고요합니다. 그런 순간에 문득 드는 생각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 나는 지금 행복한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와 같은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일어납니다. 바로 그 순간의 고요함 속에서도 마음은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과거를 되돌아보기도 하고 미래를 그려보기도 하고 지금 이 순간의 평화로움을 음미하기도 합니다. 차의 따뜻함을 느끼고 새벽 공기의 상쾌함을 맡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모든 순간이 존재의 확실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데카르트는 이것을 현재의 직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도 미래에 대한 예측도 불확실할 수 있지만 현재 순간의 의식만은 직접적이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호흡하고 있다는 것,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심도 허용하지 않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런 현재 순간의 확실함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줍니다. 아무리 과거가 후회스럽고 미래가 불안해도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은 확실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분명히 존재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의 확실한 토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도 적어도 하나는 확실합니다. 바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의 존재입니다. 이 확실함은 우리에게 깊은 평안을 줍니다. 존재에 대한 불안, 정체성에 대한 혼란, 자아에 대한 의심. 현대인들이 흔히 겪는 이런 실존적 고민들이 하나의 명확한 사실 앞에서 잠잠해집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것만큼 확실한 것이 또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데카르트의 지혜는 단순히 존재의 확실함을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확실함은 동시에 우리에게 큰 책임을 부여합니다. 생각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첫째, 우리는 생각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로 우리 존재의 증거이자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생각, 선을 지향하는 생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생각. 이런 고귀한 생각들이 우리 존재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데카르트는 이를 명석판명한 인식이라고 불렀습니다. 흐리고 혼란스러운 생각이 아니라 명료하고 분명한 생각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편견이나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증거와 이성의 바탕을 둔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차분하게 사고하되 그렇다고 해서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까지도 이성의 빛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다른 사람의 존재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존재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각자 생각하기에 존재합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느끼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비록 그들의 생각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들도 나와 같은 생각하는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인정을 넘어서 실천적 윤리로 이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고 그들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서로 다른 생각들이 만나 더 큰 지혜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현재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과거는 기억 속에만 존재하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생각만이 우리 존재의 확실한 현재형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혀 현재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과거에서 배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현재의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이 순간의 과거를 반성하고 현재 이 순간의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지 과거나 미래에 사로잡혀 현재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단순한 철학적 명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가장 확실한 근거이자 살아가는 이유이며 내적 평안의 원천입니다. 이 위대한 발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미래가 불확실해도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생각하고 있는 우리 자신만은 의심할 수 없습니다. 이 확실함이 모든 불안과 의심을 잠재우는 단단한 바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품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곧 우리의 정체성이고 존재의 증거이므로 그 생각을 소중히 여기고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합니다. 편협한 생각에 갇히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진리를 탐구하며 이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잡힌 사고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깨달음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확실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지금 이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나 자신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위안을 찾으세요.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이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나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 말을 떠올려 보세요.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무심코 시간을 보낼 때도, 회사에서 업무에 쫓기며 바쁘게 움직일 때도, 집에서 가족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잠자리에 들어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그 모든 순간에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고 따라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기쁘고 행복한 순간에도, 평범하고 일상적인 순간에도 그 모든 감정과 생각들이 여러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증거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모든 경험이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존재인 여러분만이 가질 수 있는 소중한 것들입니다. 때로는 자신이 하찮은 존재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거대한 우주 앞에서, 복잡한 사회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 하나쯤이야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기억하세요. 바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특별한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돌멩이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 고민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자신이 하찮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오직 생각하는 존재만이 이런 철학적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의문, 심지어 자괴감까지도 여러분이 고등한 정신적 존재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데카르트가 이 위대한 발견을 한 것은 1619년, 지금으로부터 거의 400년 전의 일입니다. 그 후 18년이 지나 1637년에 방법서서를 통해 세상에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 후로 세상은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과학기술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전했고 사회 구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진리만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진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불확실한 미래, 복잡한 인간관계, 끊임없는 경쟁.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존재입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것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고 듣고 있고 생각하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이 여러분 존재의 가장 확실하고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그 자체로 여러분은 충분히 존재할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카르트의 또 다른 명언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데카르트가 말하는 양식이란 올바른 판단력, 건전한 이성, 사물을 제대로 판단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식은 세상에서 가장 공정하게 배분된 것이다. 왜냐하면 누구나 자신은 양식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인간 본성을 꿰뚫어본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늘 부족함을 느끼지만 유독 자신의 판단력만은 충분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모든 인간이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 생각하는 능력 자체가 우리 모두를 동등하게 연결하는 고리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생각하는 존재이고 따라서 분명히 존재하는 소중한 개체들입니다. 이 확실함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그 확실함에서 나오는 평안과 자신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깊은 호흡처럼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숨과 지혜였습니다.